서울의 한 고급 호텔 복도에서 진아의 커다란 여행 가방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28살의 인기 여행 블로거로 이번 제주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방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가방이 스스로 흔들리는 순간 진아는 얼어붙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뭐야 이게?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퍼를 만지려는 순간 안쪽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진아는 뒤로 물러섰다. 지퍼가 천천히 열리며 한 소녀가 떨리는 몸으로 기어나왔다.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린 채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녀는 22살 정도로 보였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진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지만 이 상황은 현실이 아니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녀의 가방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가? 공항에서부터? 아니면 호텔 로비에서? 진아는 주위를 살피며 소녀를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였다. 문을 잠그고 불을 켰다.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렸다. 저 진영이라고 해요. 진아 언니 블로그를 오래 봤어요.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진아는 소녀를 자세히 보았다. 부드러운 얼굴선, 큰 눈, 아직 어린 티가 남아있는 모습.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 댓글에서 자주 보이던 아이디를 떠올렸다. 자유로운 나비라는 닉네임. 그 아이디가 바로 이 소녀였다. 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적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진영이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부모에게 발각되자 집안은 난리가 났다. 부모는 그녀를 집에 가두고 사업 파트너의 아들과의 결혼을 강요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졌으니 우리가 바로잡아주겠다. 이는 말과 함께. 진영은 견디다 못해 도망쳤다. 인천공항에서 진아를 우연히 발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진아의 대형 여행 가방이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 잠시 놓여있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간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해 진아가 가방을 끌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움직이고 만 것이다. 진아는 머리가 복잡했다. 그녀 자신도 레즈비언이었다. 하지만 철저히 숨기며 살았다. 블로그에는 밝고 자유로운 이미지만 드러냈다. 만약 이 소녀를 도우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컸다. 사회는 아직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다. 가족, 친구, 구독자들 모두가 그녀를 떠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진아는 진영을 내쫓지 못했다. 오늘 밤만 여기 있어? 내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그녀는 진영에게 따뜻한 물과 옷을 내주었다. 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죄송해요. 언니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밤 진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영의 공포에 질린 눈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고통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영은 여전히 방에 있었다. 그녀는 진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 진아의 블로그를 통해 그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가능성도 있었다. 진아는 창백해졌다. 너를 여기 두면 나도 위험해져.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오늘 떠날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진아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조금만 더 있어?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 그 결정이 진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직 몰랐다. 진아와 진영은 호텔방에서 이틀을 함께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진아는 블로그 업데이트를 미루고 진영은 창가에 앉아 방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다. 진영은 진아의 여행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다. 진아는 진영의 대학 생활과 첫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진아는 20살 때 처음으로 여자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가족의 압력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끝이 났다. 이후 그녀는 블로거가 되어 자유를 가장한 삶을 살았다. 나도 너처럼 도망치고 싶었어. 그런데 도망칠 곳이 없더라. 진영은 진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언니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저도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다. 진아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손을 뺐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나 그날 밤 진영이 악몽을 꾸고 울부짖자 진아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진영은 진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무서워요. 부모님이 저를 찾아서 다시 가두면 죽을 것 같아요. 진아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위로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진아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오랜 친구인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수진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조심해. 너 블로그 때문에라도 위험해 라고 경고했다. 진아는 진영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녀는 제주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 그곳은 그녀가 자주 가는 곳으로 주인이 믿을 만했다. 이동하는 날 진영은 진아의 차에 타며 말했다.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끝났을 거예요. 고마워요. 진아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이 선택이 옳은지 계속 의심했다. 하지만 진영의 옆모습을 볼 때마다 포기할 수 없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저녁에 함께 요리를 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영은 진아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다. 저도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글을 쓰고 여행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녀의 눈빛은 진아를 향해 있었다. 진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진아의 블로그에 이상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진아 씨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라는 내용. 진아는 불안해졌다. 누군가 그녀와 진영을 본 것 같았다. 진영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제가 언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진아는 그녀를 붙잡았다. 너 혼자 어디로 가려고? 같이 생각해보자. 그 말은 이미 진아의 마음이 기울었음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점점 사랑에 가까워졌다. 진아는 진영의 부드러운 미소와 강한 의지에 끌렸다. 진영은 진아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기대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아직 말로 하지 못했다.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그림자가 너무 컸다. 부모님의 추적이 본격화되었다. 진영의 아버지가 언론사에 연락해 실종된 딸을 찾는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진영의 사진과 함께 최근 서울과 제주를 오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다. 진아는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아 씨,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을 맴돌아요. 조심하세요. 진아는 진영을 데리고 더 작은 마을로 이동했다.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다. 진영은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을 때 진아 몰래 받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너 지금 어디냐? 그 여자 블로거와 함께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돌아와. 내 인생을 망치지 마. 진영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저 때문에 언니까지. 진아는 진영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버티자. 너 혼자 아니야. 그 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밤에 진아는 진영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도 너를 좋아해.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 진영은 눈물을 흘리며 진아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진아의 블로그 구독자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메일이 왔다.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진영이라는 애와 함께 있는 사진도 있어요. 진아는 사진을 보았다.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오랜 친구 수진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지만 점점 거리를 두었다. 진아야, 너 블로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건 너무 위험해. 그 애 버려. 내 인생이 먼저야. 진아는 배신감을 느꼈다. 진영은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언니가 저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저 혼자 갈게요.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진아는 그녀를 막았다. 가지마, 같이 싸우자. 두 사람은 제주 바다를 보며 미래를 논의했다. 진아는 해외 이주를 제안했다. 진영은 가족과 완전한 단절을 두려워했다. 부모님을 완전히 버리는 게 맞을까요? 그 질문은 두 사람 모두를 괴롭혔다.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진영의 아버지가 직접 제주로 내려왔다. 사설 탐정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근처를 수색했다. 진아와 진영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이제 도망칠 곳이 거의 없었다. 수진의 배신이 결정타였다. 그녀는 진아의 부모님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 진아가 위험한 애를 숨기고 있어요. 레즈비언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진아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당장 그 애와 헤어져라. 아니면 우리도 너를 포기하겠다. 진아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진영에게 사실을 말했다. 진영은 크게 상처받았다. 저 때문에 언니 가족까지. 그녀는 스스로를 비난하며 방을 나가려 했다. 진아는 그녀를 붙잡고 울었다. 너를 탓하지 마. 내가 선택한 일이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싸웠다. 진영은 선이 인생을 망쳤어요. 라고 외쳤고 진아는 너 없이 어떻게 살아라고 답했다. 싸움 끝에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다.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었다. 익명의 기사가 나왔다. 인기 여행 블로거 진아, 실종된 재벌가 딸과 동거 중. 내용은 과장되었지만 사진 증거가 있었다. 블로그는 순식간에 악플로 도배되었다. 구독자가 절반 이상 떠났다. 스폰서도 연락을 끊었다. 진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지만 진영의 눈을 볼 때마다 후회는 사라졌다. 진영은 진아에게 말했다. 저를 버려도 돼요? 언니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요.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버리지 않아? 같이 끝까지 가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대면하기로 결정했다. 진영의 아버지가 호텔로 찾아왔다. 대면은 격렬했다. 아버지는 진영을 끌고 가려 했고 진아는 막아섰다. 진영이는 이제 어른입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아버지는 진아를 노려보았다. 내가 우리 딸을 망쳤다. 진영은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그녀의 각성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떠났다. 하지만 진아는 이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님을 알았다. 더 큰 보복이 올 것이었다. 진아와 진영은 서울로 돌아왔다. 블로그는 거의 폐쇄 상태였지만 진아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영은 진아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일상을 꾸려갔다. 진영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진아는 프리랜서 콘텐츠 작업을 했다. 그러나 상처는 깊었다. 진아의 가족은 그녀와 연을 끊었다. 진영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법적으로 성인이 된 진영을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느 날 진영은 진아에게 물었다. 언니, 후회하지 않아요. 진아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았다. 후회는 해. 그런데 너를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 이게 내 선택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성장했다.
진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고, 진영은 용기를 얻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드라마틱한 도피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단단해졌다.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다. 가족의 상처, 사회의 편견, 잃어버린 것들이 항상 따라다녔다. 진아는 가끔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대가를 치른 것이 과연 옳았을까? 진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진아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선택과 대가를 치러야 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가족을 배신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